구경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동을 지역으로 들어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입니다. 저는 오늘 향후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좌우할 두 가지 중대한 시정 현안인 2027 충청권 학예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 준비 상황과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추진 타당성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실하고 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민우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2022년 12월 대회를 개최한 후에 여러 진통 끝에 올해 9월에 대회 조직위원회가 정식 출범을 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조직위 마스터플랜 수립은 언제까지 수립을 할 예정을 갖고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24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하고요. 내년 말까지는 액션 플랜을 수립한다는 목표를 받았습니다. 네,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7 충청권 학예세계대회 경기대회라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통해 충청권을 세계에 알리고 560만 충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충청권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 시도가 독자적으로 할 일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지금처럼 국비 확보 지원으로 인한 예산 부족 등 다방면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세종시만의 독자적인 대회 준비 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근본적으로는 시도, 4개 시도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만, 세종시는 의대회를 계기로 우리 시의 자본봉사라든가 또는 경제 활성화,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수립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TF를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청권 내기 시도는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 끝에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본 오프라인 서명운동에는 160만 명의 농민이 국민이 동참했고요. 또 우리 세종 시민들도 한마음으로 힘을 보탰었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11월 유치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우리 세종시가 10년을 앞당기는 발전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종 시민들이 대회를 바라보는 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대회 유치 확정 이후에 지금 대회 분위기가 사라진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위기가 사라졌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시민들의 관심도가 좀 낮아졌다고 보이는데요. 그 관심도가 낮아진 것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이 이해가 됩니다.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고, 관심이 없어졌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유치 이후에 지금처럼 대회에 관심이 없어진 이유가 우선 첫 번째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어졌다는 말이 어떻게 그런 근거로 말씀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저희가 유치를 했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학예 유니버시아드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포츠 정책학 연구원에서 나온 경제 효과 2조 7천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이 혹시 이것들이 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대회 유치 이후에 지금처럼 대회 관심이 없어진 이유가 첫 번째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없어진 이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없어졌다는 말에 대해서 제가 네. 지금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근거를 가지시고 없어진 근거가 설문조사라든가 어떤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선 저희가 이번에 타제나 미시를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홍보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꾸 질문이 되풀이되는데요.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거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네. 관심이 없어졌다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관심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의회만 보더라도 또 시민들을 만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종합경기장이라든지 시설들이 지금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것들이 과연 잘 치러질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려의 소리와 함께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희망이 좀 없어진 걸로 보이는데 시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관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더 큰 거 아닙니까? 우려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공해야 된다는 걱정의 말씀이신데 무관심이 아니고 관심이 큰 것이지 그건 우려와 관심이 없어졌다는 거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유치 이후 지금처럼 대관심이 없어진 이유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위 차원의 홍보 활동을 위해서 조직위원으로 민간 의원들을 추천하셨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혹시 하고 계실까요? 저는 제가 홍보 부족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족한 점도 있겠죠. 그런데 관심이 없어진 이후의 홍보 부족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관심이 있고 없고 간에 유대외 홍보가 얼마나 진전됐는지 부족한 것이 없는지라고 하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관심이 없어졌다, 희망이 없어졌다, 그 이유가 홍보 부족인데 왜 그러냐라고 여쭤보시면 제가 그걸 긍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우선 대관심, 그러니까 홍보 부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우려의 소리가 사라지도록 시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대해 배너 홍보, 디데이 시간표를 게시해서 주민들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관심을 더 유지할 수 있게끔 당장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이것들을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홍보만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네, 홍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홍보만을 가지고 관심이 무관심이다, 희망이다, 무슨 뭐 그런 말씀은 제가 납득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홍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더 해야 됩니다. 안 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 KBI에서 지금 종합운동장 시설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를 할 때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가 과도한 홍보에 의해서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KBI에서 이 타당성 재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홍보를 자제해달라, 자제가 아니라 중단이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우리가 협조하는 의미에서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그런 정도 사정이 있다는 것이 그 관심이 부족하긴 해줬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다. 이 비결이 저는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시장님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린 건요. 대회에 관련해서 배너 홍보라든지 디데이 시간표를 우리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혹시 홍보를 해주실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연말 이후에 KBI 요청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홍보도 자제해달라, 중단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관에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연말까지라고 좀 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기사님 잠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폐막식이 열릴 세종시는 대평구에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종합체육시설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15,000석 규모로 추진하던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은 정부로부터 경제성을 인정받지 못해 없던 일이 됐습니다. 대회 전에 종합운동장 건립이 무산되면서 이곳에서 예정됐던 육상 경기의 개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세종시는 일단 종합체육시설 안에 실내 수영장과 체육관만 세우기로 했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는 폐막식 장소는 세종중앙공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육상 경기 같은 경우는 아산과 천안을 좀 이용해서 주변에 승정권을 좀 상생을 한 후에 폐막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세종에서 꼭 치러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공원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각 시도의회는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예산 확보와 함께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며 특별법 제정 촉구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네, 아마 절실한 마음은 저나 시장님이나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청주시는 세조 경기장 준공식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반면 세종시는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신축에 당초 100억 원 가량을 설계비 명목으로 신청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착공 시점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실패 그리고 이에 따른 경기장 신축 문제로 대개최가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컸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언론 보도에서 부산이 되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결론 안 났습니다. 네. 그리고 실패했다는 말씀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다, 부산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 언론이나 저널리스트는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 책임감 있는 의존감을 함부로 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종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이 좀 분리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경제성입니다. 그 경제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유대회만을 위한 종합운동장 시설이 아니고 그 뒤에 우리 시가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비용 측면까지도 다 검토해 봤을 때 유대회 하나를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설치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종합적인 검토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좀 흐르고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무산되었다고 할 만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저로서는 굉장히 개연성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종합운동장이 없어진다고 못 세워진다고 우리 가정했을 때 육상 경기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유대회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산됐다, 못 치른다. 그것도 너무 실은 그것도 예단이고요. 치른다고 할 때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걸 모색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와 우리 시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가 이걸 협의해가면서 그런 유치원대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해마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회 전까지 혹시 경기장 신축이 되지 않는다면 플랜 B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세종시에서 생각하는 플랜 B에 대해서 국제대학 스포츠연맹과 대한체육회 조직위와 의견을 지금 나누고 계신 거죠? 경기장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나요? 종합경기장을 말씀드립니다. 종합운동시설, 네. 종합운동시설 말하는 예, 것이죠. 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종합운동시설도 있지만 실내체육관시설도 있고 수영장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무산됐다든가 아니면 건립이 경제성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체육시설, 종합운동장 시설에 관한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은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개가 다 안 된다. 그런 가정에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만약에 플랜 B를 말씀하신다면 종합운동장이 경제성 때문에 어렵다면 실내체육관과 수영 경기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종합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육상과 폐막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는 지금 우리 조직위원회 이창섭 위원장이 피스 회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그런 문제를 좀 협의하러 가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7월 개최대구시 선정을 위해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기술점검실사단이 충청권을 방문했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충청권 4개 시도가 대회를 유치하는 이유, 충청권이 보유한 시설과 인프라, 국제대회 스포츠연맹 정책에 부합하는 레거시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실사단이 우리 충청권을 개최지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노스캐롤라이나하고 같이 경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 측면에서 우리가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충청권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선정된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지표에서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는 IT 기술, 지속 가능성, 메가시티, 환경보호 등 평사진이 제공되면서 아마 신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유치위원회가 국제대학 경기연맹 정책에 부합하는
레거시 프로그램을 소개했는데요. 혹시 우리 시 레거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시 유치 우리가 경쟁을 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우리 세종시에서 건립할 수 있는 건 선수촌하고, 그리고 종합경기장, 종합운동장 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관, 그리고 수영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건립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에는 세종시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재정력을 신뢰한다라는 것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신뢰를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 게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세종시와 사계시가 대결을 유치한 것이고, 세종시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시장님. 더불어 저희가 대폐 후에 북평동에 있는 종합체육시설은 국제교류 복합식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발언을 통해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향후 경기시설을 활용 방안도 세종시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지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5분 발언에서 김영미 의원이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유대회를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는 시민이 우선되지 않았다는 시각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종합운동시설을 유대회 때 못한다고 해서 유치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전국체육대회도 언젠가는 우리 세종시에서 유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종합운동장시설을 필요합니다. 다만 기간에 쫓겨서 유대회를 위한 종합운동장시설이 급급하다 보면 사후에 복합시설로 운영한다든가 유지관리비가 절약이 되는 그 시설로 우리가 만들어줄 충분한 시간을 벌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설사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보다 정량적으로 우리 시민 위주의 편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는 복합체육시설로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있고. 네, 시장님, 저도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거시적 가치를 좀 생각한다고 하면 같은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자 조직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성공한 대회 뒤에는 잘 조직된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대회를 치른 광주시 같은 경우는요, 5년 전부터 중고생을 중심으로 5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양성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세종시가 직접 나서고 교육청, 시,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회 등과 협조하여 지금 당장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 최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해서 대회 안전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대조직위원회에서 누가 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안일한 생각 가져본 적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대회는 충정권 4개 시도가 저비용 고효율로 국제 스포츠 축제를 펼치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화합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커다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26년 6월은 지방선거, 27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사실 선거로 자칫 대회 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은 무엇보다 이 점이 우려돼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세종시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선거 일정과 대회 준비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으세요? 선거와 관련돼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세계대학 경기대회 같은 경우는 2027년 8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전에 2026년에 아마 피수 실사단이 점검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선거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 준비 과정 속에서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 때문에 소홀해질 우려를 저는 우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위원회를 두어서 선거든 각 시도의 여러 가지 행정사정이다 다 조율해서
착실히 준비하라고 만든 것인데 선거가 무슨 연관이 있어서 소홀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게 이해합니다. 네. 이번 대회는 2003년 대구, 2015년 광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하계 세계 대학 경기입니다. 4개 시도 단체장이 공동위원 체제인데요. 최근에 민간인 출신 단일 위원장 체제가 대회 준비에 효과될 수 있다는 의견이 언론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일 조직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고요. 그리고 그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문체부와 그리고 4개 시도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개 시도지사는 명예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4개 시도에서 파견되는 누군가가 집행위원으로서 참여를 하면서 시도에서도 관여할 수 있고 또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때 단일 지도 체제로 가야지 여러 가지 분산된 지도 체제를 갖추면 오히려 대회의 효율성에 지장을 받는다는 결론에 우리 4개 시도가 다 합의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청권 하계세계 대학 경기대회를 공동 개최하다 보니 4개 단체장과 조직위원회가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입니다. 대회 공동 개최는 처음부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구조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예산만 지원한다고 해서 채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 일정을 고려한다면 2025년 12월까지는 업무를 마무리하고 다음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들도 저희 선출직 공직자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선출직 공직자의 변경으로 대회가 제2의 재벌이 사태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선 4개 시도지사 같이 하기 때문에 책임성이 모호하고 그런 부분에 약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4개 시도지사가 서로 협조하고 힘을 합하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 시도지사가 마찬가지로 지금 어느 경기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시도에서 대한업체에서 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강점이지 약점으로 볼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는 선거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한 말씀이죠. 그렇게 신뢰를 못한다면 선출직 공무원은 어떻게 선거하겠습니까? 네.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권이 제출한 제6치 신청서 첫 페이지에는 2027 세계대학 경기대회 6치가 개최는 충청 메가시티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회 유치를 확정한 지난 1년이 지난 오늘 활발한 대회 준비로 바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충청권 세계대학 경기대회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하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홍보 부족과 시장님께서 최근 언론에 밝힌 메가서울에 대한 인식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충청권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길이 잊지 않도록 유치 신청서 서문을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유치와 개최는 충청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이것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관련한 질의를 마치고 최종 국제정원 박람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 넘어가시기 전에 네. 여러 번 반복을 말씀드립니다만 유대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느꼈습니다. 네. 아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치 충청권 이 유대회가 충청권 메가시티의 완성이다 이 말도 안 하는 말입니다. 유대회가 어떻게 충청권 메가시티가 완성이 됩니까? 충청권 메가시티라는 것은 그런 체육대회 하나 치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광역생활 경제권에 있어서 교통, 문화, 또 중앙 권한의 이양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하시는 거지 이게 유대회를 통해서 메가시티가 완성됐다. 이 말씀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소홀했다, 홍보 부족이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단언해서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건 유치 신청서 서문에 대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거였고요. 유치 신청서 서문에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 유치화 개최는 충북 메가시티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문구가 써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는 공원 특화 도시라는 말씀을 쓰셨고요. 취임 후에는 정원 도시라는 말로 변화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원 도시는 어떤 것일까요? 고갈적인 질문이신데요. 우선 정원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입니다. 그냥 정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통상적인 용어가 아니고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정원이라 하면 식물, 토속, 시설물 등을 전시 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용은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정원이라는 게 어떤 법률적인 용어로서 쓰여지는 말이고, 다만 정원, 도시라는 말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 제가 생각하는 기존으로 볼 때 세종시는 바로 이러한 정원들로 둘러싼 도시였으면 미래 세계에 있어서, 미래 시대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고 아름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원 도시라는 말을 표방한 것이지, 정원이라는 말하고 정원 도시라는 말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네, 세계도시 중 특정한 어느 도시를 정원도시라고 부르는 국제 기준이나 인증을 해주는 공적기관은 없죠? 정원 도시가 아니다를 인증하는 국가는 있을 수는 없죠. 네. 어느 도시를 어느 누가 여기는 정원 도시가 아니라고 판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각 도시에서 이제 정원 도시를 영어로 가든 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든 시티라고 스스로로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도시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레치워스시, 그리고 싱가포르도 정원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튀르키예의 안탈리아, 캐나다의 에드먼튼, 영국의 에르퍼트셔 시는 스스로를 정원 도시, 가든 시티라고 스스로를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국가들의 도시들은 정원문화 확대를 위한 것들을 좀 활성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원은 산림청 소관이고 공원은 국토부 소관인데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추진하게 된다면 혹시 정부 주무부서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산림청. 네, 산림청이요.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추진에 대한 산림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매우 궁금합니다. 네. 국립세종수목원은 산림청이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은 행정안전부가 시설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죠. 세종시는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세종시 것이 아닌 국립세종수목원이나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을 마치 세종시 것처럼 홍보를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적 없었습니다. 네, 시장님, 세종시가 평소에 국립세종수목원이나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옥상정원에 세종시가 지원할 근거도 없고 지원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가시설에 네. 자치단체가 재원을 출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종시가 국립세종수목원이나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 이들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아닌 것은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우리들의 시설이냐 홍보를 하며 시설물들을 가지고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하려는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세종시가 언제 옥상정원과 국립수목원을 세종시의 시설이 있냐 홍보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지 않은 걸 자꾸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시장님 제가 어떻게 또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베아트리 파크는 사유재산입니다. 그걸 우리가 세종시 시설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종시에 정부 축사 옥상정원, 기네스북에 등재된 옥상정원, 그리고 베아트리 파크 같은 여기는 수목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목원, 그리고 중앙정원, 도수공원, 또 금강정이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전위에는 조경수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조건이나 여건이 정원도시로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 잠재력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한 거지. 그걸 시가 우리 시설이냐는 제가 얘기를 했거나 그렇게 홍보한 적이 없는데 홍보하셨다고 이렇게 단정하시면 그건 저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네, 시장님 지난 10월 26일 기자회견을 하시면서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주 무대는 금강 이응교 그리고 중앙공원, 호수공원, 국립 세종수목원 일대이며 정부 여건이나 갱신이 문제가 되는 곳은 좀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행사 기간을 45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부 세종청사 옥상 정원은 관람객의 안전과 청사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5차례 1회 관람 가능한 인원도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종국제정원 박람회 관람객 180만 명이 모인다 해도 정부 세종청사 옥상 정원은 관람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들 시설물에 관리하는 기관에는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추진에 대해서 함께 동의를 하셨습니까? 합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유료 입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한테 정원도시 박람회가 계획으로 승인이 됐다면 행한 것으로 우리가 협조해 주는 것이고 협조해 줄 때 어디까지 협조할 것이냐는 건 지금 비법에서 합니다. 네, 다음은 CIB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CIB라는 단체를 어떻게 아셨는지, 또 이 단체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세종시가 CIB라는 단체에 진행하는 2023년 인터내셔널 챌린지에 지원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IB는 뭐 개인적인 소개로 알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적기관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기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CIB가 알게 된 것이고, 제가 여기서 깊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정원 박람회를 할 때 순천이나 이런 데서 AIPH 공지를 받습니다. 근데 AIPH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원예 생산자 협회입니다. 프랑스 본부는 프랑스어입니다. 지금 본부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원예 생산자 협회에서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정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원에 관한 인증을 해주거나 타입을 정해주거나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이게 조그만 부분의 정원이 아니고요. 우리 도시 자체를 정원도시로 하는데 그런 흡수하는 것을 추진하거나 인증을 해주거나 하는 것은 없을까라고 찾아봤을 때 CIB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CIB라는 것은 커뮤니티 인 블루입니다. 커뮤니티라는 게 지역사회라는 걸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한 그 단위의 도시, 마을, 그 전체가 얼마나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인간의 삶에 훌륭한 곳이냐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인증도 자기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도전을 합니다. 나는 이런 정도의 요건을 가졌는데 당신들의 기준을 볼 때 우리가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라는 것을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고, 그 단위는 한 정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도시다, 한 자치단체, 한 커뮤니티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원도시에 대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AIPH가 아니라 CIB가 적합하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도전을 한 겁니다. 도전한 결과 아시겠습니다만 최고 등급의 5 등급의 물lum이라는 것이 꽃이 핀다는 뜻입니다만 말하자면 5스타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거기서 실버 등급을 받았습니다. 골드 등급을 못 받은 건 지금도 아쉽습니다만 저는 언젠가 또 도전해서 골드 등급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런 최상위급의 등급을 받은 것이고, 그것은 세종시의 어느 박물관이나 수목원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도시 전체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 제가 정원 도시에 대한 인증기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CIB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살펴보았는데, 도시 경관에 대한 지역 노력을 위해 활동하는 캐나다의 비영리 조직으로 이들은 민간 환경단체에 가까웠습니다. 정원도시나 인증이라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인증...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지적해 주시죠. 인증이라는 단어는 시장님, 사전적 의미로 문서나 일다이가 합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공적 기관이 인정하여 증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IB를 지금부터 인증 대신 평가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Certific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우리말로 공인인증이라는 폭넓은 단어를 씁니다.
평가는 이벨리에이션입니다. 서티피케이션을 받은 거예요. 그게 평가입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CIB 인터내셔널 챌린지에 지원을 하기 전에 이미 서울 성북구에 2013년부터 15년까지 우리와 같은 5 블론즈 등급을 받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노동영 환경국장님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보면 성북구의 CIB 평가 사례를 알고 있었고 시장님은 왜 우리 세종시를 국내 1위 정원도시 세종이라고 하셨는지 좀 궁금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네. 성북구가 예전에 CIB에 도전을 해서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겁니다. 네.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건 10월 26일 기자회견이었고요. 우리 노동영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지난 4월이었습니다. 2013년에 이 단체에서 수상을 한 실적이 있는 서울 성북구는 도시 브랜드를 위해 환경경비 실적을 평가하는데 대참가 의의를 두었습니다. 성북구는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자연 친화적인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시민에게 우리 세종시가 국제기구로부터 국내 도시 중 1호로 정원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발표한 것은 모두 명백한 허위라고 생각합니다. 즉 CIB가 국제기구도 아니고 인증도 아닌 평가이고 국내 1호도 아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파악한 팩트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내 1호라고 한 것을 그런 식으로 보면 잘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북구가 했는데 우리가 1호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그 점은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기자회견 할 적에도 성북구에서 받은 바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성북구는 자치단체이긴 하지만 서울시 내 일개 자치구입니다. 우리는 세종시라는 큰 단위의 자치단체, 광역단체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1호라고 하는 말이 엄밀히 말하면 틀릴 수 있다는 말을 인정을 하지만 자치구에서 받은 거하고 세종시에서 받은 거하고 비교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고요. 네. 제1호라는 말을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아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요, 저도 시민으로서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 국제행사들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다는 거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지난 10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5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26년으로 1년 연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일정이나 행사 로드맵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6년도로 연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5년도에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갑자기 올해 재정 상황이라든가 라는 것들에 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잼버리 대회로 인한 여러 가지 국민적인 문제가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까다롭게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겠다. 오히려 서둘러서 한다고 기간을 지킨다고 한다고 안 하기만 못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제가 1년을 연기했습니다. 1년을 연기를 하고 1년 연기에 따른 지금 실행 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요. 그 용역 결과가 아직 최종 보고는 안 됐습니다만 그 최종 보고가 되면 기간이라든가 컨셉이라든가 하는 것이 다시 재조성이 될 것입니다. 예산도 제가 저금채금 발표했습니다. 450억 예산을 세워서 시작했지만 1년 연기됐다면 거기에 따른 그 사정 변경의 원칙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우리가 대처하고 로드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원도시라고 얘기한 이상 조그만 지역의 정원뿐만 아니라 정원도시라는 세종시 전체에서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마을 정원이라든가 아니면 꽃가명이라든가 하는 정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세부 로드맵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2026년으로 연기하면서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져 연도별 재정 부담을 분산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정을 분산할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25년도에 투입될 예산을 26년도에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예산액도 조금 조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예산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정원도시 박람회 추진 취지로 정주여건 개선과 정원 속에서 삶의 여유를 찾아드리겠다며 정원 속의 도시 세종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본 의원은 민선 사기 세종시 행정이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종시 공무원들이 방향을 잃고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10년이 겨우 넘은 신도시에 정주여건 개선이나 빈집 300채 정비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빈집 정비나 주거 환경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의 주 무대는 금강 이은교이고 중앙공원, 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일대이며 정주 여건이나 빈집이 문제가 되는 곳은 읍면 지역입니다. 이것들과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방향을 잃고 있다라는 표현에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향을 잃고 있다는 것인지 좀 객관적이고 좀 타당성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정주여건이라는 것은 정원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일정한 사이트만 박람회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관계가 없겠죠. 그러나 저는 세종시 전체를 박람회장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이나 중앙정원이나 국립수목원은 거기 유료 사이트입니다. 거기는 입장객을 내고 들어가도록 하되 다른 지역은 세종시가 정원도시로서 우리가 갖고 있으니 누구든지 와서 보시고 거기서 활동을 하시고 숙박하실 때는 숙박하시고 하는 그런 전체를 박람회장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시의 읍면까지도 우리가 정원적 요소를 갖춘 그런 커뮤니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빈집이나 보기 싫은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빼고 정원 도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고요. 또 우리 시장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야에서 하는 정원도시 박람회이니만큼 날씨나 개화 시기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4월 중순부터 5월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2026년으로 미뤄졌을 때 4월, 5월, 6월에는 시기상 가능할까요? 시기상 왜 불가능합니까? 네, 우리 시장님이 계실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기 중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네. 선거 때문에 가능하냐고 여쭤보시면 좋은데 시기적으로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다만 네. 그 당시에 아마 6월달로 예정이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지방선거가. 그럴 적에 선출직 공무원 후보라든가 하는 분들의 이 박람회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가 생각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는 2026년도 6월 말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현직 시장입니다. 전 현직 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제 역할을 다합니다. 네, 시장님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사업에서는 선거일 50일 전에 각종 행사의 개최, 후원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교양 강좌, 사업 설명회, 그리고 경로 행사, 기타 각종 행사를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렸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에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소요되는 재원을 모두 시비로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혹시 국비는 얼마를 예상하고 계실까요? 이번에 450억 예상을 했을 때 우리가 순천 박람회를 설립을 했을 때 90억의 국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잼버리가 뭐라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90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약속은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총액 예산 자체도 450억으로 고정할 일도 아니다. 절감할 수 있으면 더 절감하자라는 게 지금 건축 예산 기조 하에서의 제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면 국비에 대한 그러니까 신청 부분이라든가 또 국비에서 승인되는 부분은 얼마일지로 확정할 수 없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고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에서 얼마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은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네, 본 의원은 긴축 예산에 6대여
돌려 좀 본다고 하면 임기 말에는 세수 악화로 재정 여건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을 위한 사업도 아닌 정원 속의 시민의 삶에 여유를 찾아준다며 450억이나 소요되는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추진하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저는 정반대 생각을 하고 네.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이 경제 생활도 어렵고 경기가 어려울 때 이런 대형 이벤트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고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고 그분들로 하여금 세종시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저 이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네, 말씀하십시오. 경기가 어려울수록 축제나 행사를 축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더 활성화시키는 경향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경기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움츠리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벗어나서 더 적극적으로 일을 벌려서 경기가 돌고 돈이 돌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거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경기나 국제행사 승인과 관련한 법령의 지침을 보면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하는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가 이 국제행사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네. 세종시는 국제정원 박람회 관람객 수를 18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18만 명이 외국인 관람객이어야 저희가 국가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한민국 지자체에 치른 행사 중에서 외국인 관람객이 10%가 넘는 행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료 입장객 수만을 얘기한다면 8만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과도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세종시 전체가 도시 박람회고요. 유료 사이트가 있고 무료 사이트가 있다고 할 때 세종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은 전부 다 이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나는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세종시가 그동안 외국인 방문객들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조사를 한다면 19년에 30만 5,804명이 우리 시를 방문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져서 20년에는 4만 명, 약 3만 9천 명, 그리고 22년에는 조금 대폭해서 9만 5천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또 홍보에 더 집중을 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올수록 서로 온 시민들이 같이 노력을 한다면 18만 명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만 명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우리 노력 여하에 달렸지 가만히 올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따른 문제는 아니라고. 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는 이동통신이나 신용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축제나 행사 방문자, 성별, 연령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춘천 마인 축제 등 22년에 개최되었던 21개 지역 행사 방문객 수를 파악하였습니다. 방문객 인원이 많게는 44만 명, 적게는 3만 명 정도였습니다. 외국인 방문객 비율이 1%가 넘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엑스포, 꼭 박람회, 국제정원 박람회 중 성공적이었다는 행사도 외국인 관람객 10%를 넘긴 전례는 없습니다. 2023년 순천국제정원 박람회도 980만 명이 넘게 다녀갔습니다. 외국인 관람객이 32만 명 정도로 집계되었으니 10%는 넘지 않는 것입니다.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에 외국인 관람객 18만 명이 온다면 대한민국 최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 이 숫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6년 예정인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는 전시산업법에 해당하는 국제박람회 기부 승인도 없고요. 국제행사 관리지침상 총 관람객 대비 10% 이상 외국인 관람객 유치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제행사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행사 예산 총 455억 원은 모두 시비로 부담해야 하며 운영 유지까지 고려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종시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될까요? 가정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도 가정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만 명이 올 수 있다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를 이해시키고 춘천박람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가 안 됐지만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충청남도에서 라면 국박람회에서 다뤘지만 그때도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근데 왜 세종시만 안 된다고 이렇게 미리 단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18만 명 이상을 보면 좋은 것이고 아무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보이는 게 중요한 거지. 미리 예정해서 안 올 거니까 하지 말자. 왜 하느냐. 그만두자. 이런 생각은 너무 패배적인 생각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앞전에 외국인 관람객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요. 한국관광객 데이터랩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세종뿐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는 국제 세계가 붙는 행사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지금 경제 사정도 좋지 못해 일상적인 사업마저 축소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세종시가 녹지율이 5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시가 정말 자랑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녹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야 할 환경이 있다면 그 녹지와 공원이고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그런 공원과 정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국제도시 박람회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걸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으로써 생기는 연관 경제 효과도 10배 이상 되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정 사정은 어렵고 또 국제 행사로서의 68만 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사실 별다르게 어려운 목표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문제가 있다면 제가 본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 어려운 사정이긴 하지만 제 지금 생각은 제가 그 이후의 일을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 국제도시 정원 박람회는 초기에는 비용이 들 것입니다.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보완해야 되니까. 그러나 한번 기초 투자를 해주고 난 뒤에 주기적으로 2년이나 3년 계속 한다면 우리 세종시가 당장의 정원도시로서의 멋있다라는 말씀은 평가를 못 듣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세종시가 우리들이 꿈꾸는 그런 도시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점점 흑자mod으로 돌아가서 이게 효자가 산업될지 누가 알겠는가.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국제도시 박람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공유하고자 나온 것입니다. 예산도 문제지만 세종시 공무원들은 2026 지방선거 정원도시 박람회 행사 투입에 이어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에 투입되어야 하는 업무 부담감도 있을 것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는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니 세종시 책임도 분산되고 개최도 선거 이후에 하니 차기 단체장이 취임하고 2027년부터 준비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2026년에 TC에서 실사단이 방문한 건 알고 계시죠? 점검차 2026년에 26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당장 옵니다. 네네. 실사단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자 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좀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은 세종시를 공원도시라고 하건 정원도시라고 하건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시민들은 금강을 비롯한 세종시 모든 자연과 공생하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삶의 만족을 얻기를 바랄 뿐입니다. 본 의견에 시장님 동의하실까요?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시민들이 공원의 정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시민과의 대화를 24개 동안 다 다녀봤습니다만 지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제가 많이 들었고 오히려 금강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시민이 대다수다라는 단정적인 말씀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삶의 질의 향상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시에 현재 조성된 공원 등 녹지는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녹조 현상, 화재 등 재해나 대규모 병해충이 발생한다면 관리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고 부실한 녹지 관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녹지 관리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에는 본 의원이 공감을 합니다. 녹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강변의 녹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녹지율이 52.4%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녹지 관리의 방향, 모색이라든지 아니면 이것들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만족시킬지 하는 부분은 저도 시장님과 함께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세종시에서 해야 할 일은 더욱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녹지를 보존하고 현재 녹지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비교 분석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과 함께 할 부분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녹지를 가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연하죠. 녹지의 소중함을 우리 시민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 또한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녹지만 관리하고 말자. 그 생각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더 확장시켜야 되고 또 고급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본 의원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7 충청권 학예세계대학 경기대회가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의미를 되짚어보고 4개 시도가 공동 책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어려운 점과 앞으로 대회 개최일까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까지 있어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시장님은 메가서울 논란에서 세종 시민과 충청권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보를 보이지 마시고 학예세계대학 경기대회 유치 제안서 서문에 명시한 것처럼 대회 성공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꼭 완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실한 대회 준비로 이 대회가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된다면 충청권 역량은 의심받게 될 것이며 충청권 메가시티는 더 요한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국제정원도시 방남의 추진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녹지율 52.4%를 자랑하는 세종시에서 세종 시민 대부분이 조성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에서 최민호 시장님은 정원 문화 확산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빈집을 정비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국제정원도시 방남리를 추진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예를 이용하여 도시환경 정비 활동을 장려하는 캐나다의 자원봉사 및 파트너십 기반 민간 자선단체가 주관하는 인터내셔널 챌린지의 신청에 평가를 받은 것을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기구의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시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홍보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미 10년 전에 서울 성북구가 이 단체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국내 정원도시 인증 1호 세종시라고 홍보를 하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한 언행입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 발전 실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탄생한 도시입니다. 지금 세종시가 걸어가는 길 하나하나가 세종시의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역사가 됩니다. 최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은 항상 세종 시민을 두렵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주장하는 지록 미마 행정을 멈추고 윤리가 기본이 되는 정신정행의 자세를 실천해야 합니다. 시민 앞에 진실한 행정을 추구하는 세종시를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